자, 이제 오늘이 5회차 수업입니다. 5회차 수업인데, 지난주 수업을 했던 게 우리가 구글 렌즈를 했었어요. 그죠? 구글 렌즈를 했었고, 그다음 구글 렌즈가 뭐예요? 구글 렌즈가 이 OCR 기능 있고, 얘도 번역도 가능하고, 뭐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네이버 그린다 있던 렌즈처럼 그 기능들을 다 똑같이 쓸 수 있었잖아요. 오히려 구글 렌즈가 더 확장성이 더 높긴 해요. 그래서 그 구글 렌즈, 그다음에 네이버 렌즈, 뭐 마이크로 오피스 렌즈도 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거. 그렇게 여러 가지 렌즈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OCR 기능만 특화된 앱도 또 있어요. OCR 기능이 이제 텍스트를 추출하는 앱이거든요. 이제 그것만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글 렌즈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디서든 뭐 외국에 해외에 나와서 요즘 뭐 해외여행 많이 가시니까 외국에 나가셔도 뭐 네이버 렌즈든 구글 렌즈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번역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도 그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식당 메뉴들이 모르니까 무슨 메뉴인지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구글 렌즈만 키면 바로 메뉴가 번역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음식인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사실 이게 뭐 과일 같은 것도 알레르기, 그 다음에 채소, 육류, 해물, 뭐 그다음에 조개, 뭐 각각의 다 따로따로 이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잘 드셔야지만 그게 좀 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보드, 이거는 이제 키보드였잖아요. 키보드였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쓰셔도 되고, 뭐 지금 현재 다 삼성폰이니까 삼성 갤럭시 키보드를 삼성 키보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보드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보드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스마트 보드를 쓴다 그러면 이제 저도 스마트 보드를 쓰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스마트 보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활성화 시켜서 이 키보드가 기존에는 삼성 키보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삼성 키보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게 이제 네이버 스마트 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기능들, 퀵 문자라든지 자주 쓰는 메모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이모티콘을 내가 조합을 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툴바에 이런 기능들, 이모티콘, 이모지,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문구 요렇게, 그 다음에 클립보드, 이건 번역, 이거는 마이크, 옆으로 쭉 밀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그 다음에 하트를 해서 어떤, 아이콘, 그 다음에 이거 복사, 설정, 그 다음에 인스타, 뭐 밴드, 뭐 이런 기능까지 다 여기 이제 툴바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툴바에 넣었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스마트보드를 쓴다라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우리 터치를 하시잖아요. 터치하게 되면 이 보드가 이게 이제 스마트보드가 된 거예요. 이게 삼성 키보드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보드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판도 선생님이 쓰시던 자판 이런 것들로, 저는 이제 천지인을 쓰는 거니까 천지인 자판으로 바뀐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편하게 요 이모지를 누르게 되면 요런 아이콘들 나와요. 그래서 요 아이콘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많이 쓰던 거, 요즘에도 이제 쓰긴 하지만 요런 것들, 요런 거를 이제 클릭만 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문구를 가지고 전화가 온다든지 문자가 왔을 때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좌번호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계좌번호를 내가 전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쓰는 문구, 이런 것들을 수십 개씩 등록을 해놓고 사용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그런 게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번역도 가능하고요. 물론 여기 번역이 여기 있긴 있는데, 번역이 있어서 현재는 한국어를 입력하게 되면 일본어로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는 한글을 썼지만 여기 위에는 곤니치와라고 써 나오죠. 이렇게 일본어로 나오는 이런 기능이
우리 번역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번역 기능, 그다음에 마이크는 음성이죠. 음성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기능.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일본어로 번역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한글로 이제 텍스트가 써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죄송한데 수업이 빠지네. 그죠? 수업이 빠졌죠? 선생님 수업이 빠졌으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이 영상.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 다시 수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늘 또 재밌는 걸 이제 해야 되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이걸 하셨는데 좀 따라하기 힘들다 그러면 한번 톡에다가 남겨서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앱을 설치.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선생님이 어디서 하시냐면은 요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검색을 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 그걸 해주시면 되는데 화면에 뜨는 화면대로 계속 따라가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설치가 힘들고 하지 못하겠으면 다음 주에 한번 좀 일찍 오셔서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이 이제 구글 렌즈와 스마트 보드 두 개를 우리가 앱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구글 렌즈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클릭을 해서 이 렌즈를 보게 되면 이 렌즈로 선생님이 뭘 검색을 하든 어떤 거를 검색을 하든 자 볼게요. 이제 구글 렌즈를 켰어요. 켜서 카메라를 열게 됐을 때 번역을 하게 되면 번역이 뜰 거고 그죠? 여기서 한국어가 아닌 출력어를 일본어로 바꿔놓고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글씨를 보게 되면 이런 글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그냥 일본어로 한글이 일본어로 그냥 바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하고 싶다면 과제를 눌러서 여기 이제 어떤 그 문제풀이 같은 걸 내가 여기다 입력을 한 걸 사진을 찍으면 바로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고 검색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구글 렌즈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 거를 잠시 반복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날씨도 좋아졌고, 5월 달에,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게 되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예요. 어제부터 쉬고. 그래서 6일까지 거의 쉬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제 잠깐 쉬면서, 오후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5월 1일 날 여주가 이제 도자기 축제를 개막을 하는데 어제 이제 그 다리 그 출렁 다리도 개막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들 와서 이제 축하 공연도 어제 해서 어제 갔다 와긴 했는데 여주시가 이번에 돈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은 것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촬영하고 하는 것들 오늘 이제 사진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찍어왔던 영상들이 뭐가 있었냐면 꽤 많은 것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여주에서 그 이제 장윤정도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민호도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춘길도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어제만 이렇게 3명의 가수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 모레는 뭐 이찬원도 온대요.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그 764 입구 예전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잔디밭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제 그 출렁다리 넘어가는 그 입구가 되어 있어서 그 잔디밭 있는 공원에 가설 무대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저기 주차장 쪽에 있는 그 원래 이제 공연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거기를 아예 안 쓰고 다리 입구 쪽에다가 가설 무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게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드론 쇼잖아요. 드론 쇼를 건 8분 30초 동안 했는데 세종대왕의 일기 역사를 드론으로 보여줬어요. 세종대왕의 역사를 그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이 드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지금 이게 제가 이게
가로로 확대가 안 돼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가로로 되면 좋은데 지금 이게 가로로 안 되더라고요. 요 버전은 이렇게 지금 드론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예.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드론 쇼 저도 직접 드론 쇼를 본 거는 저도 어제 처음이어서 영상으로는 많이 봤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본 거는 이제 멋있었겠네요. 이렇게 몇 시에 한 거예요, 어제? 어제 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요? 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막식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다리 그 출렁다리를 보여주는데 이 출렁다리 길이가 515m래요. 515m. 515m여서 출렁다리를 어제 이제 이 같이 보여주는 요 쇼를 어제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이제 찍어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건데 오늘부터 이제 사진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AI를 통해서 우리가 AI 초반에 배웠잖아요. AI를 이용해서 사진을 분석해서 시를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디카시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영상도 만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이제 앞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좀 보여드리면 좀 크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 왜 스토리텔링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사진 기본 설정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되지만 내 카메라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제 사진 잘 찍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촬영 팁, 노출, 뭐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 뭐 단어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앵글과 샷까지 뭐 배우셔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좀 더 스마트폰 사진 촬영 영상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진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포토 에세이, 우리 뒷가시 같은 한 영상까지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빠르게 영상 제작하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라는데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들이 우리 갤러리에 다 담겨져 있죠. 갤러리에 담겨져 있는데 사진마다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에요?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어때요? 얘기를 해주죠. 이건 어디서 찍었고 왜 찍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 왜 찍었는지. 그래서 어느 시간에 찍었고 어느 공간에서 찍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진을 담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 그래서 모든 사진에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곧 말, 언어이다. 사진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한 장 달랑 카톡으로 보내도 이 보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다 각각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왜 사진을 보냈지? 이 사진이 뭐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왜 찍었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갤러리 안에는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사토 토미오라는 일본 뇌과학자이자 사진 작가인 분인데 이분이 뇌과학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60대가 넘어서 사진을 배우신 분이래요. 60대가 넘어서. 그리고 또 배워서 사진책까지 내시고 지금도 이제 사진 작가 활동도 아직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뇌과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나이를 묻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대요. 사진을 찍으면. 그래서 과학적 임상 실험 결과로 사진 활동 하시는 분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육체 연령을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이분이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진도 찍고 젊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사진 애호가들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사진은 자유다. 감동을 느끼자. 사진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가족사랑을 깊게 한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쓴 책인데 되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되게 얇은 책인데 읽어보니까 나름 사진에 대한 어떤 디테일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사진마다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거고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다라는 걸 선생님들도 이제 인식을 하시고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고 왜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사진은 뭐 다큐멘터리이기도 해요. 기록성, 진실, 어떤 시간을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기록성의 사진이었지만 지금은 언어, 소탈, 전달, 지시, 어떤 이런 것들에서 스토리텔링, 특히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진 작가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은 도구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잘 표현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아직은 부족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내가 왜 찍는지 어떤 창의성, 순간, 상상력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찍어 보시면 이제 연휴도 있고 5월달에 이제 진짜 오늘도 오다 보니까 너무 이 교정 들어오는 그가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진짜? 되게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하러 아침에 이렇게 쫙 이 청강대 입구를 쭉 들어오면 오늘도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왔는데 공기도 너무 좋고 이 푸릇푸릇한 이 나무들도 왠지 모르게 기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게 사진을 찍게 만드는 꼭 서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교정인 것 같아요. 이게 청강대가. 그래서 이제 사진은 스토리텔링인데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를 때 분명히 뭔가를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그 공간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찍는 거니까 우리가 그 갤러리 속에 있는 사진들은 진짜 나름 편집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 사진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강사님은 울산에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를 저는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강의를 워낙에 부드럽고 되게 친근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연세도 많으신데 되게 강의도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 나가세요. 저는 이제 배우려면 아직도 멀었긴 했는데 그분을 따라가려면 70이 넘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많은 여행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담으세요. 그 손주가 부모님하고 여행 가자고 놀아달라고 하질 않고 맨날 할아버지하고 놀아단다고 해요.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너무 잘 놀아주니까 할아버지만 만나면 할아버지랑 사진 찍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도 부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찍은 거를 올려 보내시는데 너무 되게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에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휴가 여행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산책 중에 담은 사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전거 라이딩, 등산, 트레킹 뭐 일상 가운데 뭐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특별한 걸 찍으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 대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뭐 조그만 공원, 이 공원을 매일매일 한번 사진을 담아봐도 느낌이 새롭거든요. 그 시간대가 되더라도 해가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날이 흐려가지고 흐린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의 사진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우리의 일상을 여러모로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새롭게 다가가시고 그 다음에 소통이고 공감이고 배려이다. 그리고 사진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네. 사진을 꼭 많이 찍으려고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이제 사진은 여기 이제 청강대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로 올라오잖아요. 뒤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올라오는 언덕길을 사진을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근데 찍을 때마다 색깔이 달라요. 빛이 다르고 그 느낌이 달라서 계속 지금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데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런 사진들이죠. 저는 이제 지금도 이런 사진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사진이 뭐예요? 좀 가깝게 가서 찍는 사진이에요. 접사, 근접 사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용어로 또 매크로 사진이라고 해요. 접사 사진이기도 하고 매크로 사진이기도 하고 근접 촬영 이런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나무를 보게 되는 사진이잖아요. 어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찍게 되면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를 정도로 가깝게 들어가서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일반 디카는 렌즈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가려면 매크로 렌즈라는 해는 렌즈를 바꿔 써서 해야 되는 거고 일반 표준 렌즈나 망원 렌즈로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스마트폰은 어때요? 이 광각부터 망원까지 초망원까지 지금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진 모드에서는 이렇게 가깝게 가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 우리가 밑에서 위를 올려다본 사진이잖아요. 완전히 밑에서 위를 올려다본 사진이고 이런 사진은 아마 자작나무 숲이나 대나무 숲 같은 데 가시면 이런 모습을 더 멋있게 담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늘로 봤는데 되게 멋있는데 사진을 찍을 생각을 거의 안 하세요. 눈으로만 보시고 계시는 감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거꾸로 아니면 완전히 바닥에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요거 이제 코스모스인데 작년 가을에 찍은 거예요, 이게. 작년 가을에 찍었는데 얘 혼자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꽃대가 혼자.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망원으로 당겼는데 망원으로 당겼는데 바로 여기 꽃에 꿀벌이 앉아 있더라고요. 꿀벌이. 그래서 이렇게 찍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단양에서 찍었던 건데 단양에 가보면 그 하상 주차장 있는 쪽에 해마다 코스모스를 심어서 코스모스를 아주 되게 멋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충분히 선생님들도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들. 단양시장 밑에 예, 예, 하부 예, 예, 그쵸. 그쵸. 꽤 넓어요, 은근히. 주차도 다 잘 되어 있고, 많은 사진들을 좀 담을 수가 있고, 거기도 산책로 이렇게 많이 해놔서, 단양도, 상당히 좋습니다. 갈 때마다 먹거리가 좋아서 항상 먹고 오는데, 어쨌든 단양. 먹고기 좀 그런 적 있어요. 예? 단양 자주 가는데 예. 다음에 먹고기 그립히는데요. 단양 거의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맛이 없으시지 않잖아요. 단양이 그 예. 시장. 네. 음. 시장은 안에. 시장 안에. 단양시장. 그게 구경시장인가? 단양. 구경시장, 네. 구경시장 거기 쳐보면은 먹거리, 뭐 즐길꽃, 많이. 근데 이제 자기 입맛에 맞긴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빵도 뭐 유명하고 그러긴 한데 그 집이 있어요. 그쵸. 수많이 치킨은 그 집이 그죠? 오성치킨이 맛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또 흑마늘로 해가지고, 하는 치킨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순대국집이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지난번에 이제 백종원이 가서 먹었던 식당도 있고, 이제 그런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바글바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원도 쪽에 단양이나 이쪽에는 또 다슬기 해장국이 또 괜찮아요. 올갱이 해장국. 네, 충청북도 단양, 강원도 이쪽에 영월, 단양, 제천 이쪽이 또 올갱이 해장국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올갱이 해장국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단양 가보면 그 단양 구경시장 그 중간에 이제 도로를 지나서 이 반대편으로 언덕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내려가다 보면 호텔 지나서 도로변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중국집이 거기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유명해서 사람이 거의 진짜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시간대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는 공무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들이 맛집이잖아요. 거기 단양시청 위에 그 단양군청 그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변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 주택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택가를 올라가서 그 위쪽 도로를 지나가면 그 중간 정도에 그 칼국수집이 있어요. 칼국수집이. 그 칼국수집에 그 주택가 도로 위에 언덕 위쪽에 있는데 그 칼국수집이 유명해서 거기가 간판도 잘 안 보여요. 그냥 도로변에 그냥 있어서 주택가 도로변 쪽에. 근데 되게 유명해서 거기도 줄 서서 먹는 공무원들이 거의 자주 가는 그런 칼국수집이 있어요. 만두 칼국수가 유명하고. 그죠. 맞은편 위로 올라가서. 거기 구명이 거기 분들이 가거든요. 예, 예. 그 주변에 보니까 좋은 데는 많죠. 예, 많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그 도담 삼봉 지나서 오다 보면 왼쪽에 체육공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 체육공원이 그 예전에는 그 차박 성지였어요. 거기가 캠핑. 체육공원 자체가 잔디도 되어 있고 주차장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며 그 식수며 이렇게 물 쓸 수 있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성지였는데 이제 바로 맞은편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캠핑하고 이러니까 되게 안 좋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군에다가 제가 들 소문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안 좋다 캠핑장 하고 하니까 우리 공원인데 너무 안 좋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가 됐어요. 군에서는 그걸 지원을 해준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도로를 그 단양 구경시장 그 밑에 하장 주차장에서 캠핑장으로 도로를 아예 뚫어버렸어요. 도로를 뚫어버려가지고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그쪽 주차장을 시장으로 쉽게 갈 수 있게끔 밑에 도로를 뚫어줘가지고 오히려 시장을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 시설을 오히려 식수며 화장실을 더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캠핑하시는 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쓰게 되는 오히려 잘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도 내주고 저도 그래 깜짝 놀랐어요. 시에서 오히려 그렇게 시장을 바로 갈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 밑에 그 강변 밑에 주차장. 네, 주차장하고 이 생활체육공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가 처음 다닐 때는 없었는데 그게 생겨가지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쪽으로. 어쨌든 단양 가도 이제 돌아다니면 그 다음에 단양 그 언덕 위로 올라가면 거기 왼쪽에 정자가 있어요. 왼쪽에 정자 있고 길 옆에 거기 정자 있는데 거기서도 내려서 정자하고 그 밑에 산책로를 돌아다니시면 나름 되게 풍광이 멋있습니다. 거기도 그 정자가 거기도 괜찮고 예전에는 처음 돌아다닐 때는 진짜 도단산봉도 거기 주차요금도 안 받았고 네. 뭐 춘천도 그쪽 제천 이게 청풍 명월 그쪽에 돌아다녀도 주차장에 요금 받는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짜 제가 여행 다닐 때 90년대 중후반까지 2000년대 초까지도 그 관광지에 주차요금 받는 데가 아예 없었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가 이제 더 활성화가 되면서 관광지가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요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풍 문화재 그쪽에서 사극 찍는 그런 곳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쪽에도 다 주차 요금을 받고 뭐 거기 그 수족관이 있어요. 큰 게. 예, 있어요. 아쿠아리움. 예. 아쿠아리움인데 우리 아들하고 둘이 갔거든요. 근데 용인 시민이니까 안 받더라고요. 돈을. 왜 안 받아요? 이렇게 용인하고 그 자매 결혼이 돼 있어서 공짜로 갔어요. 그런 게 있어요. 시하고 시끼리 네. 자매 결연 맺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예. 되어 있고, 그게 그 아쿠아리움 앞에가 야경이 되면
그 야경 조명이 켜져요. 그 되게 계단부터 해가지고 네. 되게 이쁘게 켜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단양에는 또 동굴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온달 동굴도 있고 저기 고수동굴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도 꽤 온달 동굴 같은 경우는 저도 한참 개발하기 전에 갔었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안 갔는데 그러니까는 한참 개발하기 전에 갔다 왔고 어쨌든 가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근데 친구랑 가면 저는 이제 단양에 이제 촬영 때문에 가는 건데 촬영을 갔다가 잠깐 점심시간에 나와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제 같이 간 친구는 이런 거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빨리 가자. 이제 그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어도 이런 사진을 이거는 지금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양평에 있는 그 더그린 카페 그 카페 비 오는 날 이제 갔을 때 카페 더그린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에 더그린 네, 더그린 거기고 여기는 우리 청강대 여기 가운데 규정 여기 은행나무 한참 필 때 제가 찍은 거고요. 요것도 양평이에요. 요것도 양평인데 양평의 카페에서 그냥 전디밭 반대편에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은 거. 이거는 올 1월 1일 날 찍은 거예요. 올 1월 1일 날 궁평항에서. 원래는 저 간절곶을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그 29일 날 비행기 사고 때문에 다 취소되는 바람에 거길 못 가고 제일 가까운 궁평항으로 갔는데 궁평항에서 해 뜨는 곳을 볼 수 있는 그 도로가 있어요. 약간 쉼터.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가요. 저는 이제 캠핑카로 가서 갔다 왔는데 여기 궁평항에서 했더니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해를 볼 수 있어요. 해를 볼 수 있어. 그래서 해 뜨는데도 궁평항이 서쪽인데도 불구하고 해를 뜨는 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를 보고 이제 그 전날에는 궁평항에서 일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해가 자세히 볼 수 있는 해 뜨는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간이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갔을 땐 한 대 있었는데 새벽 3시, 4시쯤 되니까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도로가 꽉 찼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나중에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진은 진짜 어디 가실 때마다 그냥 하나 당겨 놓으셔도 돼요.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을 다른 앱에서 수채화처럼 바꾼 거예요. 수채화 그림처럼. 요런 앱들도 배울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진 찍어 가지고 오셔서 자 이제 스마트폰 사진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각각의 메뉴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켜보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요즘 최신 폰이 이제 갤럭시는 S25 울트라 그죠? 그리고 카메라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폰 16 프로맥스 제일 큰 거 카메라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뭐 이게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저렇게 되어 있는 거 서로 그 뭐라 그럴까 디자인 싸움이죠. 디자인. 네, 디자인 싸움이에요. 디자인 싸움. 갤럭시에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갤럭시에도 보급형에서 그거는 모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렌즈가 있더라고요. 갤럭시에도. 그리고 예전에 보급형에는 아이폰도 여기 하나짜리 있었잖아요. 하나. 렌즈 하나짜리. 네, SE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또 되게 아이들한테 되게 좋아서 쓰게 되어 있고 뭐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왕따 아닌 왕따를 하다 보니까 아이폰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예전에는 이제 의상 가지고도 그랬었잖아요. 그 의상을 입지 않으면 완전히 애들한테 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진짜 이 아이폰을 꼭 사달라고 하는. 근데 지금, 어, 갤럭시도 비싸잖아요. 이것도 비싸고. 그 다음에 갤럭시에서도, 노트북이 나오죠. 노트북도 걔도 이번에 나온 갤럭시, AI 노트북 같은 경우도 곧 250만원, 300만원 가까이 가요. 그 아이폰도, 맥북이 있는데 맥북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 400 정도 가거든요. 기본이. 이 정도로 가요. 그러면, 저 이제 대학교 입학했다고 갤럭시 폰을 사든 아이폰을 사주든 갤럭시 폰에 패드에 뭐 노트북에 다 사면 진짜 돈 천만 원대 돈 천만 원까지는 안 가도 한 진짜 한 5, 600까지는 그냥 나가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꽤 많이 나가죠. 자, 이제 우리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4.800메가 4.800메가 정도의 카메라 화소를 가지고 있고요. 25 울트라는 2억 화소 2억 화소로 찍게 되면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렇게 크게 이만하게 뽑아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큰 대형 달력 있잖아요. 숫자 큰 달력 그런 정도의 사진을 뽑아도 사진이 깨지질 않아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런 조리개값 요런 것들도 저조도에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게 찍을 수 있는 렌즈에 밝기 이런 조리개가 들어 있다. 뭐 이런 게 촬영 에티켓은 뭐 다들 아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사생활 침해가 안 되게끔 해주셔야 되죠. 사진 타인의 생각 없이 함부로 사진 찍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해서 그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길거리에서 사진을 이렇게 이제 사람을 찍어요. 어떤 표정이 이쁜 표정이라든지 뭔가 그 애틋한 어떤 그런 애기 엄마라든지 아기라든지 어떤 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 사진을 이제 찍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서 줘요. 그렇게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그 장면, 그 과정을 다 영상을 누가 찍죠? 그 과정을 찍어서 사진을 주면서 그 사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걸 다 담아서, 이제, 영상에 올리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걸 하시는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도 있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는, 서울에서. 요즘에 이제 프린터가 스마트폰으로 찍든 카메라로 찍든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찍은 사진을 바로 인화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 기가 있어요.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좀 이렇게 큰, 요거 반만한 거. 이렇게 반만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반만한 거. 저도 가지고 있는데, 진짜 화질도 좋고, 속도도, 진짜 괜찮고, 좋습니다. 그런 사진. 울트라에 요게 이제 설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선생님 여기 이제 여기에 봤을 때 최신 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메뉴들이 들어있을 거고 우리 지금 선생님도 거의 최신 폰들이라 아마 이 내용 메뉴들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기능들을. 그래서 지금 잠깐 쉬기 전에 요거 인텔리전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카메라를 꺼내서 카메라를 끼시면 요 화면이 이제 보이게끔 자 카메라를 여시면 지금 예전 폰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가 있을 거예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되고 최신 폰들은 이 사진 모드에서 여기 점 4개를 누르면 여기서 설정을 들어갑니다. 여기에 설정이 있어요. 선생님 거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그리고 여기 누르면 요 화면이 이제 첫 번째 화면이 여기 나와요. 첫 번째 화면. 자, 첫 번째 화면이 나오는데 인텔리전트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설정에 들어오면 설정에 들어오시면 돼요. 선생님도 설정. 예, 설정. 카메라에 들어와서 설정. 카메라로 들어가서 카메라로 들어와서 설정. 촬영 보고 추천 이런 거 다 켜볼까요? 자, 일단은 원래는 다 켜. 이 카메라 말고 이 카메라 말고 이거 무음 카메라가 원래 있는 카메라
이거. 이 카메라. 네, 기본으로 들어있는 카메라. 여기 설정. 여기 꺼져 있는 부분들 다 켜볼까요? 일단은 제가 같이 따라가면서 할게요. 네. 자,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이게 무슨 기능인지. 자, 인텔리전트 기능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여기 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자,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라고 혹시 있나요? 네. 자, 요거를 이제 켜주시면 뭐냐면, 우리 아까 처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OCR 기능이라고 배웠죠. 구글 렌즈. 구글 렌즈. 요게 카메라가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을 해서 글자를 내가 이미지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요 그림이 지금 들어 있어서 요게 문서 및 텍스트 스캔. 그래서 글씨가 들어 있는 이미지는 얘가 텍스트를 스캔을 합니다. 텍스트를 잠시만요. 내가 오늘 6시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퇴근하고. 강의 때문에 6시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수업 중이야. 이게 안 켜지는데. 안 켜지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카메라가 지금 현재 셀카로 돼 있어서 그래. 셀카. 그것도 이따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자,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은 뭐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카메라로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여기 T라는 게 나와요. T라는 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 T라는 게 나오면 텍스트를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T라는 건데 요거를 터치하시게 되면 얘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이미지 안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 얘를 이제 이렇게 다 가져오는 거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해서 T를 누르게 되면 촬영 버튼이 아니라 T를 누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T가 어디에 T가 있어요? 이 글씨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카메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글씨 있는 거를 카메라로 비추셔야 돼요. 글씨 있는 데를. 그럼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화면을 지금 비췄잖아요. 네. 여기 글씨가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노트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커피잔에 있는 글씨나 한번 커피잔에도 지금 옆에 영문이 글씨 써 있잖아요. 그걸 한번 비춰보세요. 선생님들도 한번 커피잔 저처럼 커피잔 한번 비춰볼게요. 그러면 커피잔을 비춰보면 여기 글씨가 얘가 인식을 하죠. 그럼 얘가 인식을 하게 되면 T가 보이게 돼요. 사진 모드에서 자, 사진 모드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사진 모드에서 T가 뜹니다. 그죠? 자, 적당히 한번 이게 아까 요게 아까 문서 및 텍스트 스캔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들? 요거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자, 좀 적당한 거리에 딱 갖다 놓으시면 T가 뜨죠? 이제 글씨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글씨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요 T를 여기 촬영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고 T를 클릭을 해볼게요. T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이미지에 있는 글씨를 아니요, 여기 떠요. 아니 이거는 안 뜨고 이거는 뜨는데. 저도 지금 떴는데. 예. 이렇게 하면 뜨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뜨네.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 제가 강의 중이라 이따 오늘 6시에 들어가요, 사무실에. 예. 아니 얘가 아니고 요때 뜨는 거. 예.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뜨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캔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글씨를. 그러면, 자, 스캔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느 글씨를 하나 터치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선택을 해서 선생님이 복사, 번역, 공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선생님 카메라를 터치하시게 되면 화면에 있는 글씨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요런 게 떠요. 그럼 요걸 요렇게 드래그하면 요 한 줄을 복사를 해도 되고 선택을 해도 되고 그다음 여기 인식을 다 한 거를 모두 선택하게 되면 여기 글씨를 다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복사, 번역, 공유가 가능해요. 그럼 공유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카톡으로 선생님들한테 우리 단톡방에다가 보내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거리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인식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사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인식한 거 이렇게 다 가져왔죠. 자,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이거는 또 왜 떴어요? 이거는 지금 플로팅 버튼이라고 선생님이 하나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요 설정에서 하나 빼서 지금 플로팅 버튼 뭐냐면 이 지금 촬영 방법에서 플로팅 버튼을 하나 띄워놓으신 거예요. 이걸로 꺼놓고 싶고 일단은 얘 스캔됐고 이 상태에서 글씨를 만약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자 앞에 요걸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담터가 인식을 했나? 볼까요? 사진 모드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지? 이게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 더 가깝게 들어오는 게 요게 뜨니까 이게 안 뜨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꺼서 지금 요것만 하게 되면 얘 인식을 했죠. 그 글씨를 그럼 탈수 없다고 하네. 됐죠. 이렇게 해서 요거 선택해서 그 글씨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럼 모두 복사해서 여기 T가 어디에 있었어요? T 아까 여기 있었잖아. 딱 눌러서 얘가 지금 인식을 했죠. 인식을 할 수 있고 지금 글씨가 너무 적으니까 선생님 노트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요거 지금 인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사하면은 클립보드 복사되고 요 담터라는 글씨를 어디에 보낸다? 우리 톡방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 선생님 노트를 찍어보셔도 돼요. 선생님 노트. 어떻게 하면 티가 나고 어떻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들으면 나오고 땅바닥이 나고 자, 그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우리 스마트폰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접 촬영. 그러면 이게 컵이 가까워지면 근접 촬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폰에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뜨지만 선생님 폰의 오른쪽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 두 개나 저렇게 꽃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선생님 그 카메라에 밑에 하단에. 그러면 가깝게 가기도 하고 지금 여기 두 개가 다 뜨거든요. 같이 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근접 촬영도 뜨는 거고 이게 촬영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잖아요.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은 뭐냐면 촬영한 이미지도 불러오면 얘가 글씨를 인식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요 글씨를 한번 찍어볼게요. 글씨를 찍고 자, 이거 찍었어요. 그럼 갤러리로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얘가 여기서도 T가 뜹니다. T 뜨죠? 네. 그럼 이 T를 딱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글씨를 얘가 이제 인식을 해요. 이렇게 인식했죠? 여기 있는 글씨를. 이렇게 해서 노트에 추가하는 거면은 삼성 노트로 얘가 글씨가 다 가요. 삼성 노트로. 이렇게 노트 하게 되면 삼성 노트를 열어서 삼성 노트로 얘가 다 보냅니다. 바로. 이렇게. 삼성 노트로.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한 거죠. 그럼 이제 클립보드에 복사한 상태니까 화면을 나가서 우리 카톡으로 갔을 때 우리 선생님 우리 톡방에다가 이렇게 창을 열어서 여기다 꾹 누르면 붙여넣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 붙여넣기 했고 전송 누르면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내 스마트폰처럼 제 스마트폰처럼 바탕화면에 카메라, 카톡, 문자, 전화 뭐 이런 앱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어.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에 뭐냐면 요거 지금 앱스 화면에도 이게 있으니까 이 화면을 열어서 선생님들이 자꾸 들어가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내 이 메인 화면, 이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메인 화면, 메인 가운데로 오죠. 이 홈 버튼이에요. 이게 홈 버튼. 그러면 이 홈에는 내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를
아이콘을 모아 놓으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화면을 위로 밀었을 때 이게 앱스 화면, 이게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앱들이 모여 있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이 원하는 아이콘을 꾹 눌러서 누르고 있으면 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갖다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가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거를 지금 앱을 찾으라고 하면 앱을 잘 못 찾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쓰는 앱들은 요 홈 화면에 다 모아 놓을 수 있게끔 요거를 한번 이따가 다시 수업하기 전에 한번 요거 먼저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쉴게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홈 화면에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요 제일 자주 쓰는 앱들을 제일 첫 번째 화면에 모아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모아놓냐면 우리가 화면을 위로 올리게 되면 앱스 화면이 이렇게 다 나와요. 앱스 화면이. 그러면 필요한 앱을 내가 이제 앞에다 갖다 놓고 싶으시면 이런 앱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꾹 눌러서 꾹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옆으로 이동해도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어요. 그러면 선생님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실 때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손을 떼면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죠. 요게 지금 저는 이제 폴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근데 보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그러면 꾹 누르면 다시 요 화면이 나오죠. 요거는 삭제하는 거고, 완전히 내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없애는 게 설치 삭제고, 홈에서 삭제는 지금 요 홈 화면에서만 요 아이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걸 딱 누르면 여기 없어지는 거죠. 저기서 만약에 설치 삭제 누르면 두 개가 다 없어져요. 아. 다 없어지죠. 설치 삭제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삭제는 어떤 앱이든, 이 화면이든 홈에서 화면이든 이 앱스 화면이든 다 지워지는 거예요. 홈에서 설치 삭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게 이제 홈 화면 눌렀을 때, 요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제일 첫 번째 뜨는 게 여기 홈이에요. 홈이고 옆으로 이렇게 밀면 내가 원하는 앱들을 이제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걸 위로 올리게 되면 전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된 앱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 많은 앱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저만큼 많은 앱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 하단의 페이지가 좀 저보다 적죠. 하단에 있는 페이지가. 요거 이제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만큼 선생님이 설치해서 쓰시면 된다. 그걸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카메라로 또 한번 갈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문서 및 텍스트 스캔 기능 봤더니 기능이 되게 좋죠. 우리가 OCR 기능 다른 게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지를 불러와도 텍스트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불러온 거를 번역, 공유 다 가능해요.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카메라, QR코드 스캔. QR코드 스캔이 뭔지 아시죠? QR코드 스캔은. 그래서 우리가 QR코드 스캔하는 거는 구글 렌즈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여기로도 가능하고, 네이버 렌즈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창에서 내렸을 때 여기에 있는 QR코드로도 가능했다.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편하신 걸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촬영 구도 추천. 요것도 현재는 켜주시면 좋아요. 요거 촬영 구도 추천. 요게 뭐냐면 바로 최적의 구도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화면에 가이드가 표시가 돼요. 가이드. 선생님들은 이게 줄이 하나 세워진 상태에서 가운데 동그라미 구가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그 구가 하나 또 떠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 구 안에다가 동그라미 안을 이 구 떠다니는 구를 동그라미 안에다 딱 집어넣으면 이게 최적의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잡아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게 되면 현재 이 동그라미가 떴죠. 이 동그라미 안에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바뀐 게 플러스가 생긴 거예요. 플러스가 이게 딱 두 개가 맞추면 노란색이 바뀌어요. 요게 지금 이 카메라가 AI가 인식한 최적의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선생님들은 뭐라 돼 있어요? 선생님들은 여기에 저처럼 동그라미 이게 아니라 여기 라인이 길게 있으면서 가운데 동그라미 원이 생겨져 있고 원이 하나 돌아다닐 거예요. 예, 원이 하나.
그 원을 이 동그라미 안에다 넣어보세요. 사진 모드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진 모드. 한번 이게 아까 활성화 시킨 상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띄워보세요. 선생님 그 줄 보이죠? 줄. 네. 예, 그거 안에다가 그 떠다니는 굴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최적의 구도로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게 이제 촬영 구도 추천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이 내가 찍을 때 구도를 이 AI가 인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AI가 인식해주는 기능. 그 기능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켜놓고 쓰셔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 최적화라고 이제 이 메뉴가 하나 바뀌었는데, 다시 설정으로 들어와 보세요. 다시 설정으로 들어와 보세요. 설정. 그러면 선생님들도 인텔리전트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 한번 터치해 볼까요? 그럼 뭐 하나 화면이 바뀌죠? 요걸, 전 이걸 누르면 안 되는데, 이걸 눌렀네. 자, 다시 설정을 저도 같이 가서, 인텔리전트 터치를 딱 하게 되면, 뭐, 요게 이제 화질 최적화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있죠? 요게 지금 꺼져 있나요? 켜져 있나요? 켜져 있어요? 요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렌즈가 AI가 기능이 생겨서 어두운 장면은 밝게,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색감과 대비를 최적화 시켜주는데,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이 카메라로 이 사람이, 음식을 찍고 있는지, 사람을 찍고 있는지, 바다를 찍고 있는지, 꽃을 찍고 있는지, 얘가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색감이나 대비, 밝기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25가지인가? 이렇게 인식을 해서, AI가 장면별을 최적으로 잡아줘서 촬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켜놓고 찍어라. 그래서, AI가 되어 있는지, 꽃을 찍고 있는지, 인물 사진을 찍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알아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한번 카메라로 한번 가보면 얘가 이제 장면별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는 건데 이게 꽃을 찍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제 이 컵을 찍고 있는지 아니면 풍경을 찍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얘가 인식을 해서 그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들이 나는 꽃을 찍고 있는데 아주 카메라가 적당한 밝기, 색감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 기능인 인텔리전트 기능으로 이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뛰어나죠?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이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촬영 버튼 밀기. 이 촬영 버튼 아시죠? 동그라미 큰 거. 요거 촬영 버튼. 요게 있는데, 요거를 촬영 버튼을 밀면 고속 촬영도 되고요. GIF, 움직이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촬영 버튼이.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촬영 버튼 밀기를 선생님이 보시면, 저처럼 이 화면을 이렇게 살짝 누른 상태에서 터치하면 바로 촬영이 출리는데, 살짝 이 버튼을, 살짝, 이렇게 끌어내리세요. 그럼 숫자가 나옵니다. 총 100장까지 찍을 수 있는 게 요 촬영 버튼 밀기예요. 그러면 어떤 이름이 써져 있냐? 버스트샷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버스트샷. 눌러보면 버스트샷 요게 촬영 버튼을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당기시면 돼요. 그럼 숫자가 나와요. 그게 버스트샷, 이 고속 촬영이에요. 최대 100장까지 찍습니다. 최대 100장까지. 그럼 갤러리에 찍은 걸 갤러리에 가보면 이게 지금 99장까지 찍었고 요걸 터치하면 99장 중에 요 사진이 가장 최적화됐다고 이 크라운이 나오는 거예요. 왕관표시. 요 사진이 가장 좋다고. 그럼 요거 난 이 사진에서 이걸 다시 전체 선택해서 삭제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전체 선택해서 이 100장을 다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99개 다 지울 수 있습니다. 한 장만 지울 수도 있고 다 지울 수도 있어요.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샷 기능이 들어 있고 또 한번 터치해 보면 이번에 GIF라고 있어요. GIF가 뭐예요? 우리가 사진을 선생님들이 찍으면
우리가 갤러리에서 GIF를 만들 수도 있어요. 움직이는 사진, 슬라이드처럼 틱틱틱틱틱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촬영할 때부터 이게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뭐 어떤 관광지를 갔을 때 스케치를 좀 찍고 싶다, 이런 풍경을 좀 찍고 싶다 했을 때 GIF로 놓고 촬영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촬영 버튼 누르고 있으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살짝 당겨서 숫자가 나오게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최대 30장까지. 그래서 이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찍혀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영상처럼. 여기에는 음악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음악은. 이렇게 사진을 30장까지 GIF로 찍을 수가 있다. 어때요? 재밌죠? 이런 기능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GIF 촬영도 가능하다. GIF.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가셨을 때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장으로 담아도 되지만, 파노라마로 찍어도 되지만, 이렇게 GIF로 쭉 훑으셔도 돼요. 30장까지. 그러면 이 풍경을 내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GIF로. 이렇게 GIF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촬영 버튼을 살짝 밀어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이 건조하신 분들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촬영 버튼 미는 게, 살짝 미는 게 이런 기능이 들어 있으니까 고속 촬영을 할 때는 어떤 때 많이 써요? 쓸 수 있겠어요? 고속 촬영은 뭐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피사체를 찍는다든지 날아가는 뭐 새를 찍고 싶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100장 수록 찍으면 그 중에서 한 장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찍는 방법이 있다. 고속 촬영이 있다. 촬영 버튼 밀기로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터마크예요. 워터마크. 다시 한번 설정으로 가볼게요. 설정으로 가면 워터마크가 있는데, 이 워터마크는 뭐예요? 내가 찍은 사진에 이름, 날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찍은 사진에. 예전에 우리 필름 카메라가 날짜를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날짜 넣어주는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워터마크를 활성화시키면, 자, 사용 중으로 바꿔주면 여기에 이게 지금 찍은 사진이라 치면 사진에 이게 날짜만 넣을 수도 있고요. 내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시간까지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내 이름만 넣고 싶다, 날짜도 넣고 싶다, 시간도 넣고 싶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귀찮아, 필요 없어, 내 이름 넣는 거. 아니면 난 날짜만 넣을래. 뭐 이렇게 날짜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날짜만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렬은 이렇게 보시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가능해요. 아래 내려오시면 이게 가능하고, 상단이냐 하단이냐 이게 가능합니다. 상단, 하단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사용 중으로, 필요 없으면 사용 없음, 사용 안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끄시면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비활성화가 돼요. 원하시는 분들만 설정해서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분들만. 예, 이게 워터마크예요. 워터마크. 이런 내가 찍은 사진에 내 이름을 넣어줄 수도 있다, 날짜도 넣어줄 수 있다, 시간까지 넣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워터마크다. 우리가 이제 이런 워터마크는 자주 들을 거예요. 앱에 보시면 어떤 동영상 편집을 하실 때 그 동영상 안에 그 회사 마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워터마크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그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사진 옵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있죠? 한번 터치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나? 여기는 고급 사진인데, 이 고효율 사진은 공간을, 사진 찍은 이미지가 되게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긴 한데, 요 사진으로 찍게 되면 일부 카메라나 PC에서 인식을 못해요. 요 포맷이 없어서, 요 코덱이 없어서 HEIF 이걸 변환을 해주지 않으면 못 봐요. 그래서 굳이 내 스마트폰의 용량이 넉넉하다면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고급 사진 옵션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 모드로 사진을 찍을 때 라우라는 포맷 확장자와 그 다음에 JPG 확장자 두 개의 기능으로
확장자가 아니라 이 하신 형식, 저장되는 하신 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해보면 한 가지로만 저장할 거냐, 두 가지를 다 저장할 거냐, 라우만 저장할 거냐, 요거가 있는데, 요거는 요 프로 모드에 대한 이야기, 요 용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사진 모드 얘기할 때, 프로 모드 얘기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 라우가 뭐고, JPG가 뭔지, 요거에 대한 얘기는 그때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모션 포토라는 게 있어요. 모션 포토. 이 모션 포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 사진 모드 안에서 상단에 모션 포토 기능을 킬 수가 있는데 이러면 요게 이제 예전에 그냥 버튼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능이 촬영 버튼 누르기 전후 아니면 누르기 전 요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든다는 얘기. 모션 움직이잖아요. 음식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진으로 나가면 저는 모션 포토 여기 위에 보시면 요게 요거 선생님들 아마 그게 아마 여기 키면 모션 포토가 켜질 거예요. 요 플레이 버튼이라고 하면 아이콘 있죠? 요 플레이 버튼 요걸 노란색으로 바뀌면 활성화가 된 거예요. 활성화 요게 노란 버튼 사진 모드에서 가능하고요. 자, 이게 켜진 상태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세요. 사진을. 그러면 약간 저장하는 시간이 걸려요. 띵동거리면 저장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갤러리로 한번 가볼게요. 그 사진을 여기 왼쪽 버튼 눌러서 사진을 찍고 요거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여기 왼쪽 하단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모션 포토로 찍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또 모션 포토 보기가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 자, 한번 보세요. 사진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네. 사진을 찍으러 가기 직전과 찍은 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놓는데 한 3초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초의 시간. 그러면 이 모션 포토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양한 기능을 쓸 수가 있긴 한데 이 모션 포토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단체 사진을 찍게 되면 눈 감은 사진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 3초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걸 딱 이제 터치하시게 되면, 요 플레이가 되잖아요. 요게 내가 딱, 요게 딱 좋아. 요 사진에 다 선생님들이, 다 앞을 보고 있다. 그럼 요 사진을 캡처. 요거 왼쪽 버튼 캡처를 누르면, 요 사진을, 장면을 사진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션 포토로 사진을,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 단체 사진 찍을 때 꼭 눈 감은 사람 나와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3초 안에서 내가 골라낼 수가 있다. 요런 기능이, 이제 요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모션 포토로 또 다른 어떤 촬영도,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사진을 찍는다든지, 자동차 불빛을 찍는다든지, 야경 사진 찍을 때 모션 포토로 찍게 되면, 그 직전 전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촬영도 재밌는 영상을 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모션 포토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 모션 포토는 필요시에 활성화를 시켜놓고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켜놓고 찍으면 저장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저장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시에만 켜주시면 돼요. 자, 이제 모션 포토까지 했어요. 모션 포토. 그 다음에 있는 게 좌우 반절 없이 셀피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선생님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요게 굳이 활성화되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요 사진을 찍을 때 자, 보세요. 제가 셀카로 저 장면을 한번 찍어 볼게요. 셀카로 자,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저를 찍을 때 자, 찍었어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이 글씨가 안 나왔구나 지금. 그럼 이렇게 찍을게요. 자, 글씨가 나오게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볼게요. 이거를. 여기에 보게 되면, 요 확대해 보면, 지금 글씨가 어때요? 제대로 보이죠? 거꾸로 안 나왔죠? 근데 이걸 활성화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활성화를 해놓고.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활성화를 시켜놓고 찍게 되면, 자, 글씨를 볼게요. 글씨가 어때요? 거꾸로 나왔죠? 네.
저는 제대로 나왔는데, 저는 방향 반전이 없는데, 이걸 활성화를 시켜놓고 찍을 때와 꺼놓고 찍을 때 이 기능이 배경에 글씨가 나와 있는 인증샷을 찍을 때는 이거를 꺼놓고 찍으셔야 돼요. 요거 활성화를 꺼야 돼요. 버튼을. 그래서 평상시도 그냥 꺼놓고 계세요. 그냥 꺼놓고 계시는 게 나아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셀카를 찍으실 때 뒤에 배경에 글씨가 나온 거를 같이 찍어서 인증샷을 내가 찍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거를 꺼놔야 된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삼성에다가 요거를 계속 제안을 했었대요. 굳이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거는 비활성화를 그냥 해놓고 아예 이 메뉴 자체를 그냥 없애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질 않았나 봐요. 뭐 삼성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셀피. 그 다음에 화면을 위아래로 밀어서 셀카 전환이 되는 전면 카메라나 후면 카메라로 바뀌는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을 밀어서 이렇게 바뀌는 셀카로 바뀌는 화면을 밀면 돼요. 화면을 여기 오른쪽 버튼을 밀어도 되지만 여기 버튼을 밀어도 터치해도 되지만 화면을 밀어서도 셀카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셀카 전환. 이게 바로 뭐다? 위아래로 화면 밀어서 카메라 전환하는 기능. 요게 그 기능입니다. 되게 많죠, 기능이. 예. 스마트폰 안에. 예,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제 사진 얘기였고요. 이제는 동영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 자동 FPS라는 게 있어요, 자동 FPS. 이게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건데, 초당 사진 찍는 개수예요, 프레임. 자동으로 얘가 이제 잡아주는 건데, 요거는 무조건 자동으로 해놓으시고, 최대로 해놓으시면 더 좋아요. 요거는. 빛이 부족할 때 프레임 속도를 자동으로 최적화시켜서 동영상을 더 밝게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요거는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 찍을 때 셀카봉이나 삼각대가 없을 때는 흔들림이 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진짜 지지대를 이용해서 흔들리지 않게끔 찍으려고 애를 쓰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손떨림 보정이라는 걸 한번 켜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켜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급 동영상 옵션이라고 있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동영상 저장하는 코덱 방식인데 HEVC라는 거는 고효율로 압축해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안 차지해요. 그 다음에 화질도 괜찮고 근데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걸로 찍게 되면 코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H.264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많이 쓰는 코덱이에요. 이 코덱이. 그래서, 저장을 이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PC든 스마트폰이든, 보급형 PC든 스마트폰이든 다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동영상을, 코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야. 난 좀 고효율을 찍고 싶어. 그럼 이걸로 하시면 되지만, 좀 많이 높은 호환성이 있는 코덱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밑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H264 높은 호환성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264가 없으면 HDR 10 플러스 동영상이에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굳이 켜놓으실 수 있으면 켜놓으셔도 돼요. 그거는 HDR 플러스 10 그거는 켜놓으시면 되고요. 마이크 줌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할 때 마이크가 카메라의 줌에 따라서 줌을 멀리 당기면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당겨 올 수 있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당기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옵션도 들어있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일반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가 일반이긴 한데 대상 추적 AF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때 얘가 초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피사체를. 그럼 요건 꼭 켜놔야 되겠죠.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켜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활성화 시켜주셔야 돼요. 피사체를 따라다니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사진 모드에서 셀카로 바꿔놨기 때문에. 자, 이게 이런 모드들이
모든 게 다 후면 카메라예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는 전면 카메라로 바뀌었을 때 대상 추적 AF라든지 여기 인텔리전트 기능을 못 써요. 전면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후면 카메라가. 여기 후면 카메라. 아. 이게 전면 카메라. 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셀카로 만약에 찍었다가 그냥 놔두시면 나중에 설정으로 누르게 되면 요 기능이 다 꺼져 있고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대상 추적 AF도 터치가 안 돼요. 그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진 모드에서만 요게 셀카로 다른 모드로 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촬영 가이드. 요거는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꺼져 있나요? 켜져 있나요? 꺼져 있죠? 꺼져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저처럼 이게 안 나와. 이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진을 찍는 가장 중요한 3분할 구도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설정해서 여기 촬영 가이드를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이 촬영 가이드가 지금 없네요. 수직수평 안내선이 있을 거예요. 수직 수평 안내선. 네, 수직수평 안내선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회사했는데. 네. 네. 활성화 시켜주시고 바깥에 나오시면 요게 나올 거예요. 이 라인이. 카메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이 라인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예, 요게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얘기예요. 사진을 찍으실 때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걸 더 얘기하겠지만 요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9개의 칸을 이용해서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진짜 잘 찍었냐 못 찍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수직수평 안내선 요 기능이 들어 있고요. 요걸 해주고 요거 무조건 켜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 태그. 위치 태그는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디서 찍었는지 얘가 자동으로 메타값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위치 태그는 항상 켜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예전에는 위치 태그를 켜놓은 사진을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가 다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그냥 찍으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지금 이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자 요걸 찍었잖아요. 제가 아까 아침에 찍은 거 사진 안 나오네. 이제 나오네요. 자, 요 사진 지금 아침에 찍었는데 요 사진을 화면을 한번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데이터 값이 나와요. 그러면 언제 찍었고 몇 시에 찍었고 저장이 어디가 되어 있고 카메라가 뭐고 렌즈 거리 용량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이 몇만 화소 그 다음에 이 값들 어디서 찍었다 다 나오죠. 네, 요게 지금 나옵니다. 요게 지금 나오고 요걸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요 찍은 사진 청강대에서 찍은 사진이 86장이나 있대요. 제 갤러리 안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움직여보면 자 보세요. 움직여보면 제 갤러리에서 찍었던 위치가 다 나오죠. 어디서 사진을 찍었다 이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2000으로 가니까 2000 시내로 가니까 이게 사진 나오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 갤러리에 있는 위치 태그를 찍었을 때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자, 여주로 넘어가니까 여주에서도 사진 나오죠. 여주에서도 나오고 자, 이렇게 키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자, 금무로 캠핑장 이런 사진들이 다 나옵니다. 자, 어디 가서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제 지도에 보이시죠? 이런 사진들을 찍은 게 보입니다. 이게 구글 지도에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서치하시게 되면 여기서 찍었던 사진, 이 원주에서 찍었던 사진, 이거는 단양에서 찍었던 사진, 영월에서 찍은 거, 강원도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경기도, 이거, 여주, 어제 찍었던 사진들, 이런 사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데이터 값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올리게 되면 예전에는 없던 AI 기능, 그림자도 지울 수 있고 이거 누르게 되면 그림자를 AI가 지웁니다. AI가 이런 AI 이 그림자 다 지웠죠.
없어졌죠? 네. 볼까요? 다시. 이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 그림자를 다 없앴어요. AI가. 그럼 교수님 여기 사람이 있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지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 효과라 해가지고 얘가 360도 회전을 해줘요. 자, 여기 효과를 주면 사진이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앞으로 쭉 오죠?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처럼 라이브 효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리마스터라고. 그 다음, 리마스터로 뜨는 거는 AI가 사진을 최적화 시켜주는 거예요. 잘 찍었으면 요 화면이 이 리마스터가 안 뜨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되어 있으면 안 뜨고 최적화가 좀 덜 됐다 그러면 얘가 리마스터 기능을 키시면 AI가 사진을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AI가. 제가 다른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 뜨죠? 리마스터. 지금 사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리마스터를 떼요. 그럼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얘가 AI가 사진을 예쁘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런 기능은 나중에 갤러리에서 또 배우긴 할 텐데, 그렇죠? 그럼 요거 좌우로 움직여 보면 밝기가 최적화 요게 해준 거예요. 요런 사진들을 나옵니다. 요게 나오고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한번 갤러리에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요 사진을 찍었을 때 이거를 리마스터가 뜨면 요걸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리마스터 변화가 없으면 사진이 잘 찍힌 거예요. 아주 구도가 잘 맞고 색감도 잘 맞은 거예요. 리마스터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근데 변화가 있다면 얘가 AI가 좀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 교수님 얼굴이 뭐 칙칙하다. 예, 그런 것들을 여기 보세요. 살짝 보이는데 지금 이게 밝게 찍힌 사진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여기 지금 제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좀 진해진 게 보이나요? 혹시 진해진 게? 네. 살짝 보이나요? 이렇게 사진을 바꿔주는 거예요. 색감이 더 짙게. 이런 것들을 AI가 얘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들이 엄청 좋아졌고요. 요 이제 수직 수평 안내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요 것들, 위치 태그, 그다음 촬영 방법으로 가게 되면 음성 명령으로도 찍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플로팅 버튼이라 해서 화면 안에 촬영 버튼이 하나 더 떠다녀요. 요거 키우면 화면 안에 촬영 버튼이 하나 더 떠다닌다. 뭐가 떠다닌다? 이게 떠다닌다. 이게 촬영 버튼이 하나 더 떠다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촬영 버튼이 하나 떠다니는데 불편하면 이걸 없애도 돼요. 불편하면. 그래서 이 클릭하면은 아무것도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냥 켜져 있으면 최적화된 상태인가요? 요거 위치 태그 해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활성화를. 파란색으로. 위치 태그는. 이걸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파랗게. 켜놨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는 최적화된 상태인가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용이 안 나온다는. 예, 지금 위치 태그 하니까 촬영 방법. 네, 여기서, 이거 이렇게 다 해놓으셔야 돼요. 위치 가이드 다, 이쪽 오른쪽으로 다 오셔야 돼요. 버튼이. 다 이렇게 파랗게 오른쪽 다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촬영 방법에 가보면,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고, 셀카 찍을 때 손바닥 내밀면 찍으면, 얘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찍히는 거, 요런 기능도 들어있다. 그 다음 음량 버튼으로도 사진 촬영 동영상 버튼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줌 기능도 가능하고요. 소리 음량 제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설정 유지는 내가 직전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 그 모드로 얘가 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진을 동영상 인물 사진 동영상 찍었다가 얘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요 모드로 가 있어요. 그냥 그게 설정 유지예요. 그게 설정 유지. 직전 찍었던 모드로 바로 가는 게 설정 유지다. 그 설정 유지도 선생님 원하시는 거를 다 클릭을 해서 카메라 모드, 뭐 셀피 화각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 놓으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으셔도 됩니다. 뭐 요거는 뭐 저처럼 해 놓으셔도 돼요. 있으면 고해상도는 굳이 필요가 없고 종래 다시 보면 무조건 고해상도로 찍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용량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 이거는 내가 찍을 때마다 선택을 하셔도 돼요. 카메라 모드로 그럼 해놓으면 되나요? 예, 카메라 모드를 무조건 켜놓으세요. 요거를 이거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직전에 내가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 다시 카메라 들어가면 동영상 모드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꺼놓으셔도 돼요. 왜냐면 나는 계속 사진 모드만 찍고 싶은데 동영상 찍었다고 해서 다시 들어가니까 동영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메뉴 중에 현재 하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는 카메라 어시스턴트, 그죠? 없죠? 여기 없을 거예요. 여기 없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같이 이거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하고 요거에 대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에서 삼성에서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앱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앱이고요.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도 여기 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치하고 나머지 이제 촬영 카메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이 화면에서 중요한 것들도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했고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뭐가 있냐면 이제 사진을 찍으셔야 되잖아요. 찍을 때 우리 역광으로 찍게 되면 우리 피사체가 어떻게 해요? 시커멓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찍어요? 그냥 찍죠? 네. 그냥 어떻게 그냥 찍잖아요. 그거를 화면을 한번 꾹 눌러보시면 여기 해가 하나 나올 거예요. 해가. 화면을 꾹 누르면. 사진 모드에서 화면을 꾹 누르면 해가 나오는데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밝기가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러면 역광으로 찍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밝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살짝 역광으로 돌려서 어둡게 해가지고 밖이 보이게끔 이렇게 찍어주시는 요것만 하셔도 사진은 역광사진, 순광사진 내가 밝기를 조절해서 찍을 수 있다. 네, 요것만 가지고 선생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 또 드릴 텐데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역광을 따는 거라고요? 예. 네. 역광일 때는 밝게 하셔야지. 선생님이 이제 할 때 내 얼굴이 밝게 나오게끔 이게 좀 그 조절하시면 돼요. 밝으면 어둡게, 어두우면 밝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기 까만데 자, 화면을 잡으세요. 자, 화면을 꾹 누르면 이렇게 떴죠? 요 해를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해를. 그럼 어떻게 돼요? 밝기가. 카메라 켜서 자,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꾹 누르면 좌우로 밝으면 어둡게, 너무 어두우면 밝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한번 어두운 사진은 좀 밝게 찍어 주시고 밝은 사진은 조금 어둡게 해서 좀 피사체를 좀 이쁘게 찍어 보세요. 네, 요렇게 마지막 오늘 수업 팁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사진 많이 찍어 보시고 이제 많이 찍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 그 찍으신 사진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많이 찍어 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